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서 오일러 파이 함수의 성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일러 파이 함수 성질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오일러 파이 함수의 성질들을 우리가 2의 1부터 2의 6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n이 양의 정수일 경우에 1보다 큰 양의 정수일 경우에 파이 오브 n이 n 빼기 1일 경우에는 다름 아닌 n이 소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소수의 멱성 p의 k성에 대한 파이 값은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해 갖고 p의 k성에서 p의 k-1성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p의 k 빼기 1성 곱하기 p 빼기 1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파이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곱셈적 함수라고 했는데 다름 아닌 m과 n이 서로 소가 되면 파이 오브 mn은 그러니까 파이 오브 m 곱하기 파이 오브 n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명을 직접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증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번째 성질은 입력값 n이 이제 소인수분의 canonical factorization을 갖게 될 경우에 우리가 p의 i들이 서로 다른 p의 i들이 서로 다른 소수이기 때문에 distinct prim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누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게 되면 파이의 p의 1에 k의 1승 그 다음에 파이의 p의 r 제일 마지막에 k r승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소수의 멱성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질 이 툴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하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n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항에서 p의 i를 이제 이게 각각의 항에서 우리가 n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p의 1에 k의 1, 그 다음에 pr에 kr승 이렇게 하게 되면 남는 게 1 빼기 p 1분의 1, 그 다음에 1 빼기 p의 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n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제 파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n이 2보다 큰 정수일 때문에 파이 오브 n은 이제 우리가 짝수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예, 짝수라는 거.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E6 오일러 파이 함수의 이제 성질로서 이제 가우스가 증명한 임의의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 n은 뭐가 되느냐면, 그러니까 파이 오브 d는 그러니까 양의 약수. 우리가 여기서 양의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d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이 수고 그 다음에 d는 그러니까 n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양의 약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양의 약수로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곧바로 출석 인정 문제를 우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우리가 이 지금 그러니까 n이 주어지게 되면 물론 이렇게 양의 정수 n이 주어지게 되면 n의 양의 약수 d에 대한 파이 오브 d의 합으로 표현되는 이 공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오일러의 파이 서메이션 포뮬라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증명을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E3가 바로 뭐냐면 곱셈적인 성 m과 n이 곱이 서로 소가 되면 m하고 파이 오브 m과 파이 오브 n의 곱으로 표현된다. 언제? if m하고 n이 서로 소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증명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의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D의 양의 약수들이 이제 있을 텐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양의 약수의 개수도 우리가 쉽게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가 주어지게 되면 n의 약수 양의 약수 D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SD라고 하는 D의 영향을 받는 뭐냐면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만족하니까 이 A는 어떻게 되냐면 A는 1에서 N까지 이제 움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A하고 N의 GCD가 있을 텐데 이 GCD가 이제 우리가 선택한 D가 되는 이런 이제 집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GCD가 N과의 뭡니까? GCD가 D가 되게 하는 원소 1에서 N 사이의 A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D가 지금 뭐냐면 다르게 되면 N의 약수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D랑 그다음에 SD 프라임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 배반이라는 거 언제 D하고 D 프라임이 다를 경우에는 그리고 물론 D도 있잖아 N의 약수가 되고요. D 프라임도 N의 약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N의 뭡니까? 서로 다른 약수하고 D하고 D 프라임이 주어지게 되면 SD 이 집합하고 그다음에 SD 프라임의 집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이 이제 주어져 있고 D하고 D 프라임을 선택할 때 서로 다른 약수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D를 약수로 갖는 죄송합니다. D를 GCD로 하는 A는니까 A하고 N의 GCD는 유일하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D하고 D 프라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니까 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라고 치면 A가 뭐냐면 SD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뭐냐면 SD 프라임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SD에 들어가게 되면 A하고 뭡니까? N의 GCD가 뭐죠? D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A가 D 프라임, SD 프라임에 들어가게 되면 N하고 GC가 D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근데 A하고 N은 뭡니까? GCD가 주어지게 되면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D하고 D 프라임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D하고 D 프라임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D하고 D 프라임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모순이 되죠. 모순. 자, 그러면 이제 자명하게 우리가 첫 번째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SD를 우리가 다 D의 뭡니까? 양의 약수에 대해서 우리가 합집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A번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배반인 집합이 되겠죠. D는 N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 기호는 뭐냐면 이 기호는 disjoint 서로니까 배반인 합집합입니다. 유니온 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에서 2 그래서 전체 집합 1에서 n을 우리가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분할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SD라고 하는 게 이 1에서 n까지의 집합이 뭐냐면 이 SD에 따라서 그러니까 분할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우리 주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하기 전에 이제 증명하기 전에 세 번째 주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제 B에서 우리가 분할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SD에 뭐냐면 이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오일러 파이 함수에 뭐냐면 D의 코펙타인 뭐냐면 D분의 N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B와 C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B하고 C를 각각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결론을 보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 부분을 한번 볼까요? B번.
자, B번을 곧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B번은 증명을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등식은 우리가 A분의 S 우리가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등식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쪽 방의 포함 관계는 명백하죠. 이거는 뭐냐면 SD가 다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에서 1에서 n의 뭡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SD의 뭡니까? 합집합이든 D에 대한 합집합은 다 뭐냐면 전체 집합인 n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이거는 자명하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는 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GCD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반대 방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분홍색으로 할게요. A가 지금 뭐냐면 제가 하나 1에서 뭡니까? n의 원수를 하나 제가 택하겠습니다.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하고 뭡니까? n의 뭡니까? GCD가 존재합니다. GCD가. 왜냐하면 두 양의 정수니까 GCD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GCD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 GCD를 우리가 뭐로 놓느냐 하면 GCD를 뭐로 놓죠? A하고 n의 GCD를 우리가 뭐로 놓느냐 하면 얘를 이제 D로 놓는 D로 놓는 거. 특정한 D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GCD 정의에서 이 GCD는 뭐냐면 n의 약수가 되겠죠. n의 약수. n의 약수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A는 뭐냐? A는 어떻게 되냐 하면 A는 뭡니까? n과의 GC가 D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SD를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SD의 정의에 따라서 뭐가 되죠? SD는 이 집합은 뭐냐면 1에서 n까지의 뭡니까? 원수 양의 정수 중에서 n과의 GCD가 D인 원수잖아요. 따라서 얘가 A가 지금 뭡니까? n과의 GCD가 D잖아요. 따라서 SD에 들어가죠. for some 뭐냐면 for some D죠. D는 뭐냐면 n의 약수예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A는 이런 S의 뭡니까? D 뭡니까? D 이 뭐냐면 n의 모든 약수에 대한 그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D가 있잖아요. 그래서 A는 뭡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에 속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B 부분을 우리 해결했습니다. 예. 즉 GCD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SD의 뭡니까?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파이의 D분의 N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SD의 이제 집합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면 A는 어떻게 되면은 1에서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지금 뭐냐면 A하고 N이 GCD가 우리가 선택한 D겠죠. 물론 여기서 D는 뭐냐면 N의 약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SD의 뭡니까?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조건이 이렇게 A과 N이 GCD가 D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조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다시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A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A를 D 곱하기 뭐냐면 R로 두고요. 그 다음에 N을 뭘로 넣으면 D 곱하기 뭐로 둘까요? S로 둘 수 있는 거죠. S.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과 S가 뭐냐면 서로 소가 되겠죠. 그죠? 서로 소거든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 이제 S는 다름 아닌 S는 D분의 뭐냐면 D분의 뭐죠? N이겠죠. N은 D분의 N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A의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R의 범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1에서 N까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A가 N과의 GCD가 D잖아요. 그죠? A 대신에 뭐냐면 D에 뭐냐면 R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D를 R을 보면 우리가 R의 범위를 알 수가 있거든요. R의 범위를 구해보면 R은 양의 정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R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양변에 D로 나오면 되니까 D분의 M보다 같거나 작고요. 그 다음에 D분의 1보다 큰데 우리가 R이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1보다 같거나 크겠죠. 따라서 우리가 R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R의 범위가요. 그렇죠? R의 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R은 뭐냐면 또 우리가 R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표현하게 되면 D분의 A겠죠. D분의 A. 예.
D분의 A. 야, 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R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R의 범위가 1에서 D분의 N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R하고 지금 뭐냐면 S가 지금 서로 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S 대신에 우리가 이 S 대신에 제가 뭐냐면 S를 표현하는 D분의 N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D분의 N 이렇게 집어넣어요. D분의 N이죠. 그죠? D분의 N. 그러니까 D분의 N 여기에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얘 두 식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면 R의 조건이잖아. R이 뭐냐면 1에서 D분의 R까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이 D분의 N 있잖아요. D분의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D분의가 서로 쏘거든요. 따라서 이 조건을 두 개를 만족하는 원소의 모임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지금? 얘를 우리가 라지 A로 보게 된다 치면 R이면 1에서 A까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R이 A가 서로 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뭐냐면 오일러 함수에 있잖아요. 오일러 함수에 파이에 뭡니까? 정의잖아. 파이에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A잖아. A인데 A가 바로 뭐냐면 D분의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와 N을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빼내게 되면 우리 A의 범위를 통해서 R의 범위를 알 수가 있고 R은 S랑 서로 소이기 때문에 즉 D분의 N과 서로 소잖아요. 그죠? N분의 서로 소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원하는 있잖아요. 이 SD의 원소의 개수는 즉 SD의 뭡니까?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SD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바로 뭐냐면 이거 R의 원소의 개수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R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R의 개수랑 똑같거든요. R의 개수. 이 R의 개수가 다름 아닌 뭐죠? 다름 아닌 뭐가 되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파이에 뭐가 되죠? 파이에 D분의 N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C번이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C 우리가 다 보였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일러 파이 서메이션 포뮬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서 use 두 번째 사실이 바로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 디스조인트 유니의 S의 D가 뭐냐면 N의 약수고요. 얘가 뭐가 되느냐면 1과 N을 우리가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해 갖고 우리는 뭐냐면 계산하는 게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양쪽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게 되면 1에서 뭡니까? N까지 원소의 개수는 N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SD가 서로니까 소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SD의 집합의 개수에다가 D는 N의 약수가 되겠죠. 자, 그러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D가 N의 약수이면서 SD는 뭐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2번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B를 이용한 거고요. 그렇죠? B를 이용한 거. 그다음에 SD의 개수는 아까 조금 전에 뭐냐면 C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얘는 오일러 파이에 뭐냐면 N 오브 D 죄송합니다. D분의 N이죠. 영어로 하면 N 오브 D인데요. D분의 N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이 N을 우리가 쓰게 되면 D가 N의 약수니까 D 곱하기 D분의 뭐냐면 N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D분의 N이잖아요. 그죠? D분의 N. 자, 여기서 D가 지금 뭐냐면 N의 약수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여기서 D가 N의 약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D분의 N도 뭡니까? N의 약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N의 약수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 D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크기가 증가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D분의 N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D를 그러니까 N의 약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D분의 N이 뭐냐면 N의 약수로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파이 오브 뭐냐면 N 오브 D가 되겠죠. N 오브 D.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얘를
얘를 우리가 D분의 L을 우리가 하나의 문자입니까? D 프라임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D 프라임이 D의 약수, N의 약수고요. 그 다음 파이 오브 D 프라임이 되는 거죠. 다시 D 프라임을 우리가 원하니까 D로 바꿔주면 D가 N의 약수가 되고 파이 오브 D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계산한 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을 쓰게 되면 처음은 N이었고요.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D가 N의 약수로 움직일 때 뭐냐면 파이 오브 D의 값들의 합으로 주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오일러 파이 서메이션 포뮬라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 문제 증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뭐냐면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명은 우리가 렘마를 우리가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렘마는 이 파이의 이제 그 곱셈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는데 물론 여기서 n은니까 n은 양의 정수 n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 오브 n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n이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n의 함수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d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파이 오브 d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증명에서 우리 오일러의 뭡니까? 파이 서메이션 포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포뮬라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n은 뭐가 되느냐면 d의 n의 약수로서 파이 오브 뭐냐면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우변을 보게 되면 좌변은 자연수 n이고요. 우변은 뭡니까? n의 함수로서 주어지는 건데 썸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뭐로 넣느냐 파이 오브 n으로 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라지 F는 뭐냐면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좋은 성질이 바로 뭐냐면 곱셈적인 하나입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F is 뭐냐면 곱셈적인 멀티 플리커티브 펑션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F에 뭐냐면 M과 N이 서로 소유로 우리가 곱이 들어오게 되면 F의 M 그 다음에 F의 N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언제? M과 N이 서로 소유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여기서 파이의 함수 오일러 파이 함수가 우리가 곱셈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우리가 합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파이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려받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유전적인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 라지 F도 뭐냐면 이 오일러 파이 함수처럼 우리가 곱셈적인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죠. for m과 n 주어적 양의 정수. 자 그러면 이제 m과 n이 이제 서로소잖아요, 그죠? 서로소인데도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이 라지 F에 뭐냐면 n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함수에 뭡니까? 독립함수가 지금 베리애블이 m과 n의 곱이잖아요, 그죠? 물론 서로 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으로 쓰게 되면 정의에서 어떻게 되냐면 d가 여기서 뭡니까? f 파이 오브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 mn이 이제 변수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겠죠. mn이 이렇게 mn이 여기 오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어떤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계산을 그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m과 n의 약수인 d를 우리가 여기서 d를 쓰는데 d가 지금 뭐냐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m에서 오니까 약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에서 오는 약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m과 n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진약수 그러니까 생길 수가 없거든요. 1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약수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D의 1하고 D의 2 두 개의 뭡니까? 약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D1은 M에서 기하하는 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D2는 뭐가 되느냐 하면 N에서 기하하는 약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이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결정돼. 이런 표현, 요런 표현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서로 소이기 때문에 M과 N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이 MN이 뭡니까? MN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 표현법이 유일하잖아요, 그죠? 소인수분해 표현법이 유일하거든. 따라서 그러므로 뭐냐면 D1하고 D2도 뭡니까? N 각각 N과 N의 뭡니까? 약수로서 유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M하고 N이 이제 서로 소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이기 때문에 D1하고 D2도 D2도 자명하게 뭐냐면 서로 소입니다. 왜냐하면 D1이 M의 약수고 D2가 N의 약수이기 때문에 M과 N이 서로 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이려면 만약에 서로 소가 아니라면 그렇죠? D1하고 D2에 뭡니까? 1이 아닌 공약수가 있을 텐데 이 공약수는 물론 소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그 공약수 소수는 M에도 약수가 되고 N에도 약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M과 N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공약 소수가 공약인 소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M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 D를 우리가 D1과 D2에 뭡니까? 곱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D에 뭡니까? 1이 뭡니까? N의 약수가 되고요. 얘는 이제 D가 지금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이 합이 뭐냐면 D1에 대한 합과 D2의 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파이에 뭐냐면 D에 1, D에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D가 뭡니까? MN의 모든 공약수, 그러니까 약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게 되면 결국 뭐냐면 이 D1은 M의 모든 약수를 돌게 되고 그 다음에 D2는 N의 모든 약수를 돌게 되겠죠. 그것들의 뭡니까? 파이 값들의 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는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합은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곱을 우리가 D1과 D2의 곱을 따로 쓸 수가 있죠. D2. 왜 그랬냐면 pi is 곱셈적이에요. multiplicative. 곱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D의 1의 합, D2의 합, N의 약수인 D2의 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뭐냐면 D2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얘도 D1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D1 M 합 얘를 우리가 파이의 D1의 값을 우리가 빼낼 수 있어요. 공통인수 빼내는 거죠. 그럼 D의 T의 N 그다음 파이 오브 D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D1의 합이고 얘는 D2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 라지 F의 정의에서 앞에 거는 뭐가 되느냐? 파이의 M이 되고요. 뒤에 거는 파이의 N이 되겠죠. 파이의 M, 파이의 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마가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만약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M과 N이 서로 소인 경우에 MN의 곱의 모든 소수 약수를 일일이 다 나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파이의 D 즉 파이의 M2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을 재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증명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라지 F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이 렘마를 이용해 가지고 prove 뭐냐면 이의 6를 우리가 오일러의 뭡니까? 파이 서메이션 포뮬라를 우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자, 이 6를 다르게 표현하면 라지 F로 표현하게 되면 라지 F가 뭐가 되냐면 F의 뭡니까? N의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N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죠. 모든 N에 대해서요.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론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치인 뭐냐면 이 표현인 얘를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f 라지 fn의 뭡니까? 값이 n이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에 우리가 이 n이 1인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성립하죠. 라지 f1이 뭐가 되죠? 얘는 파의 1이 되잖아요. 1인 얘는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좌우비는 똑같은 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n이 이제 2보다 크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n을 우리가 p의 1에 k의 1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kr 여기서 pi들은 뭐냐면 distinct 서로 다른 뭐냐면 소스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라지 f가 우리가 뭐냐면 곱셈적이라는 이런 성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소수의 멱성 파의 p의 뭐냐면 그러니까 k승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p의 k승, pi의 ki승에 대한 파이 값을 라지 f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수 p에 대한 우리가 k승의 라지 f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정의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의에서 d는 그러니까 p의 k 약수고 파이 오브 뭐냐면 d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p의 k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d가 p k승의 약수잖아요. 근데 p의 k의 약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k 플러스 한 개 있잖아요. 그죠? 그 d가 어떤 꼴이냐 하면 p의 제로성 1, 그 다음 p의 1승, 그 다음에 p의 k승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거의 각각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게 되면 파의 1, 그 다음에 파의 p, 그 다음에 파의 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파의 p의 뭐냐면 k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다음에 이제 파이의 소수의 멱성꼴이니까 이거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파의 1은 1이고요. 그다음 더하기 파의 p는 p 빼기 1이고요. 그다음 더하기 파의 p 제곱은 p의 제곱 빼기 p가 되고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는 p의 k승에서 p의 k 빼기 1승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텔레스코핑, 그러니까 망원경 합이거든. 따라서 망원경을 우리가 접게 되면 접는다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1하고 마이너스 소구되고요. 그 다음에 p하고 마이너스 p가 소구되고요. p 제곱하고 여기 뒤에 있는 p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소구되고 그 다음에 p의 마이너스 p의 k승 앞에 있는 p의 k승은 소구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되느냐 하면 남는 거는 유일하게 뭐가 되죠? p의 k승. 망원경을 접게 되면 p의 k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언제냐면 p가 프라임일 때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지 f의 p의 소수의 멱성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우리 값을 우리가 계산했는데 p의 k승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걸 우리가 스타라고 둡시다. 스타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뭘 계산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뭘 계산하느냐면 라지 f의 n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자, 라지 f가 아까 n이 소인수분의 p의 1, k의 1, 그 다음에 pr, kr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렘마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by 렘마는 어떻게 되냐면 라지 f가 곱셈적 성질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셈적 성질은 뭐냐면 p의 1에 k의 1승, 그 다음에 곱하기 p의 2에 k 2승 이렇게 곱으로 우리가 나누어 쓸 수 있죠. p의 r에 k r승. 이게 이제 렘마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f의 뭡니까? 소수의 멱성꼴을 아까 위에서 스타 여기서 표현했잖아. 스타야. 그렇죠? 이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수의 멱성은 f의 값은 뭐가 된다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그죠? p의 1에 k의 1승, 그다음 p의 2에 k 2승 이렇게 해서 p의 r에 k r승이 되겠죠. 렘마를 이제 쓰게 되면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이게 스타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다름 아닌 뭐냐면 n의 소인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라지 fn이 n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라지 fn을 우리가 n을 다시 쓰게 되면 뭐가 되죠? 얘는 sum의 d는 n의 약수 그 다음에 pi of d가 바로 뭐가 되죠? n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일러 파이 서메이션 포뮬라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SD라고 하니까 D의 뭡니까? D라고 하는 n의 모든 양의 약수 각각에 대해서 우리 SD라는 집합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SD는 뭐냐면 다름 아닌 n을 적당하게 우리가 분할한 부분의 집합의 개수였고 그 SD의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오일러 파이 함수의 D의 코팩터인 D분의 D분의 n으로 표현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오일러 정리입니다. 오일러 정리. 우리 오일러 정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오일러 성질 오일러 함수 파이 함수의 그 성질과 관계없이 오일러 정리를 먼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일러 파이 함수 성질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오일러 정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그 예제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일러 정리는 그러니까 페르마 소정리를 우리가 일반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 페르마 소정리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게 되면 generalization of FL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일러 정리의 특별한 케이스가 법이 소수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바로 페르마 소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우리가 15 n이 지금 뭐냐면 15입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합성수입니다. 합성수. 그 다음에 및 A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일러 정리를 이제 쓰려면, 그러니까 및이랑 그 다음에 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소가 돼야 됩니다. 페르마 소정리도 마찬가지겠죠. 페르마 소정리에서는 이 법이 뭐냐면 합성수가 아니었고 소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일러 정리는 합성수도 되고 그 다음에 소수도 됩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A의 뭡니까? 거듭 제곱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는데요. 자, 그러면 1승하게 되면 이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법잖아요. 15에 대한 오일러 함수 값을 계산해 보게. 그러면 파이의 뭡니까? 15는 3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면 3, 5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곱셈정 성질 이용하게 되면 파이 3과 파이 5에 이제 곱이 될 테고 이제 3과 5가 서로 소수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파이 3은 2가 되고 파이 5는 4가 되니까 결국 8이 나오네요. 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2의 2승은 4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의 뭐냐면 3승은 뭐가 되죠? 8이 될 것이고요. 법 15에 대해서 2의 4승은 4승은 2, 8이 16이니까 1이네요. 예, 1이니까 법 10을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의 뭡니까? 5승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네. 2 6승 하게 되면 법 15요. 그 다음에 6승 하게 되면 4가 나오고 2에 뭐냐면 7승 하게 되면 8 나오고 2에 뭐냐면 8승 하고 하니까 1 나오네. 그죠? 예, 법 15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찰하시기 뭐냐면 즉 2를 밑으로 해가지고 오일러 함수 파이 15까지 즉 8승 하니까 8승 하니까 1과 합동이 되었습니다. 1과 합동. 이거 합동입니다. 얘가 지금 우리가 관찰, observation 첫 번째 관찰이고요. 두 번째 관찰은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 가수는 뭐냐면 2를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나머지 1이 되게 하는 이 지수, 이 지수를 지금 우리가 4잖아요. 그래서 4. 이 4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4를 이거 오드 뭐냐면 법 15에 대한 2에 뭐냐면 오드라 부르는데 얘가 4입니다. 4. 예, 4. 그렇죠? 자, 얘 8은 뭐냐면 아까 파이의 15가 됐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오드가 오드 15, 2가 뭐냐면 이 파이의 15인 즉 뭐냐면 법의 파이 값인 8의 뭐냐면 약수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법을 달리하고 이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법을 달리하고 그다음에 밑도 이제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계산을 다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가지수가 많았어요. 자, 첫 번째 법이 뭐냐면 27입니다. 27 합성수 소수가 아니죠, 그죠? 이제 컴포짓, 그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밑 5, A는 5, 밑인데 5인데, 그죠? 그럼 5하고 지금 뭐냐면 밑이 이제 서로 이제 소수예요, 지금 27, 서로 소입니다.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또 뭐냐 파이에 뭐냐면 27은 3의 3승이잖아요. 따라서 파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소수의 거듭제곱 꼴이니까 3의 3승에 빼기 3의 2승이니까 계산하면 뭐가 되죠? 18이 나오네요. 18. 예. 자, 얘는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 2의 뭡니까? 2성질이니까 2 성질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2 아시죠? 파이의 프라임이요. 소수 P의 멱성 거듭제곱. 예. 3성이니까 이거죠. 예. 이 사건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1승부터 이제 적어도 뭡니까? 18승까지는 해야 돼. 파이에 27까지는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량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미 써놨습니다. 자, 5를 1승하면 5가 나오죠. 법 5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2승하면 25고요. 그 다음에 3승하면 얼마냐? 125잖아요. 그죠? 125니까 얘를 우리가 27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 하면 얼마냐? 5 하면 어떻게 되죠? 135잖아요. 그죠? 그럼 빼기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니까 양수를 읽게 되면 뭐가 되죠? 17이 나오겠네요. 법 뭐냐면 27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7승하면 14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승하면 16이 나오고, 9승하면 26이 나오고, 그 다음 요 9승을 한번 해볼까요? 9승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5를 9승 하잖아요. 그죠? 근데 5를 9승, 5에 8승 곱하기 뭐냐면 5잖아요. 그죠? 법 10, 27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전 단계에서 우리가 8승 하게 되면 16이라고 했잖아요. 16이니까 16을 16, 5.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80이 나오나요? 5, 6, 30. 80이 나옵니다. 80을 우리가 27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오나요? 몫이 나오면 3하면 37에 21 맞죠? 그죠? 이제 8이 나오네요. 따라서 81이 나오네요.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은 26과 합동이. 따라서 얘가 지금 계산이 맞는 거죠.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죠. 법 27이야. 이렇게 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20이 나오고요. 10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승하면 23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오고 그 다음에 15승하면 8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쭉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1이 나타나는 경우는 몇 승합니까? 18승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뭡니까? 5에 뭐냐면 18승. 자, 5에 18승. 다시 말하면 5에 뭐냐면 파이에 27승이잖아요. 그죠? 이 계산하게 되면 처음으로 뭐냐면 27. 법 27에 대해서 처음으로 남은 1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이 법 27에 대해서 그러니까 5에 5더는 뭐가 되죠? 바로 18이 나오죠. 18.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이 뭐냐면 5더가 뭐냐? 여기 5더 27에 5잖아요. 그죠? 이 5더가 18인데 얘가 뭡니까? 파이에 뭐 27. 18을 나누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처럼 똑같이 우리가 세 가지 우리를 관찰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오일러 정리가 뭐냐 하면 오일러 정리는 뭐냐면 A를 밑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이 파이 오브 N, 오일러 파이는 했을 때 뭐냐면 1과 합동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오일러 정리고요. 물론 여기서 오일러 정리가 되려면 이 A는 뭐 되려면 A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A는 반드시 N과 서로 쏘야 됩니다. 서로. 페르마 소정리도 뭡니까? 밑 A가 뭡니까? 법 주어진 소스 P랑 서로 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이제 오일러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일러 정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드 계산을 할 텐데 오드 있잖아요. 오드 ORD N의 A 얘를 정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의라니까 최소의 양의 지수야. 최소의 양의 지수 라지 N이라 K라 두게 되면 이 A의 K승 해가지고 뭐냐면 처음으로 뭐냐면 1과 합동이 되게 되는 거니까 최소의 양의 지수요. 얘를 오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오드는 뭐냐? 오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파이 오브 n의 뭡니까? n의 뭐냐면 약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해야 할 게 뭐냐면 오일러 얘가 이제 오일러 정리고요. 오일러 ET.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오일러 정리로부터 오는 간단한 성질이고 오드에 관한 성질이죠. 예, 성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맥시멈이 되죠. 맥시멈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 오브 n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a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뭐라고 부르냐니까 원시건이라고 primitive 루트 모듈로 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위에 예제에서 보게 되면 이 5가 뭐냐면 5가 여기서 바로 위에서 예제 보이는 이 5가 뭐냐면 법 27일에서 바로 원시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5에 뭐냐면 법 27에 대한 5의 오드가 뭐냐면 맥시멈이 될지 바로 18이잖아요. 맥시멈이 바로 파이의 27이잖아요. 27이 되는 최대가 되니까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많이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예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오일러 정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일러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증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스케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법 n이 주어져 있고요. 이게 지금 소수든 합성수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양의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밑은 뭡니까? 법이란 반드시 뭐냐면 서로서의 얘가 지금 오일러 정리의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A를 미출해서 뭐냐면 오일러 함수 파이 오브 n만큼 거듭제곱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1과 합동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오일러 정리인데, 자, 그러면 이제 페르마소 정리는 어떻게 되냐? 페르마소 정리는 그러니까 FLT는 페르마소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n이 뭐냐면 n이 뭡니까? 반드시 뭐냐면 소수예요, 소수. 예. 그 다음에 a하고 p는 이제 서로소라고 했죠. 얘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뭘 표현하면 a는 법 p에 대해서 뭡니까? 제로 합동이 아니다. 또는 뭡니까? a는 뭡니까? p에서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이 a를 미출해 가지고 p-1 하게 되면 법 p에 대해서 뭡니까? 1과 합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서 우리 여기서 이게 뭡니까? 뭘 계산하느냐 하면 오일러 파이에 뭡니까? p를 계산하게 되면 p를 계산하면 뭐가 되죠? p가 소수이기 때문에 p-1이 되죠. 따라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파이의 p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뭡니까? 오일러 정리에서 n 대신에 그러니까 n 대신에 소수 p를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페르마 소정리를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페르마 소정리는 오일러 정리의 뭡니까? 따름 정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FLT의 정명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일러 정리도 있잖아요. 정명 방법이 이 페르마 소정리 정명 방법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복경적으로 정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밑작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하고 N이 서로 소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N은 이제 합성수 N이고요. 또는 소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a를 미치로 해가지고 파이 오브 n만큼 우리가 계산을 거듭 제곱을 해야 돼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뭐냐면 법 n으로 읽었을 때 나머지가 뭐냐면 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뭐죠? a를 뭐냐면 파이 오브 n만큼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곱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s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집합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a는 뭐냐면 1에서 n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n이 서로 소인 거죠. 서로 소인. 자, 페르마 소중리를 보게 되면 여기 바로 뭐냐면 a가 1에서 뭡니까? p 빼기 p죠. p까지고 그 다음에 a하고 p가 서로 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페르마 소중리를 보면 이게 뭘까요? 1에서 2 쭉 해가 p-1까지가 서로 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n이 합성수가 되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1에서 n까지 수를 우리가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문자를 써서 어떻게 나열하느냐 하면 a의 1, a의 2 이렇게 a의 몇 개 있죠? 파이 오브 n개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이렇게 a1부터 a의 파이 오브 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소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익률계를 비웠는데 여기서 이 원소를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 원소를 뭐라 부르냐면 그러니까 기하 익률계라고 부릅니다. 법 뭐냐면 그러니까 n에 관한 기하이라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 a하고 n이 있잖아요. n이 서로서로한 조건 때문에 기하를 붙입니다. 만약에 기하가 없어지게 되면 뭐죠? 완전 익률계는 뭐죠? 뭐냐면 1에서 n까지겠죠. 1에서 n까지. 그래서 우리가 a1부터 a2, a의 파이 n이라고 하나 좋으니까 크기가 1에서 n 사이에 있는 그리고 n과 서로 소인 이제 법 n에 관한 기하 익률계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페르마 소중에서 보면 1에서 2 p-1도 뭐냐면 법 p에 관한 기하 익률계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AS를 하나 생각합니다. AS. 얘는 뭐냐면 A에다가 뭡니까? S에 속하는 원소를 다 곱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페르마 소중리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A에 뭐가 되죠? 얘를 우리가 아까 얘를 T라고 하고 대형되니까 T라고 하죠. AT라고 합시다. T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A,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P-1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번호표를 둘렀으니까 A 곱하기 A1, 그 다음에 A, A2, 그 다음에 A의 뭡니까? A의 파이 오브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페르마 소중리에서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얘를 각각을 뭡니까? 디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해 목과 나머지를 구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I 곱하기 A 해가지고 뭐냐면 뭘 쓰느냐 하면 P로 나누게 돼가지고 뭡니까? 뭐죠? Q의 I라고 하는 목, 그 다음에 나머지 RI겠죠. RI. 그 나머지 RI는 어떻게 되냐? 0은 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P번 잡고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의 뭡니까? AI. I번째. 물론 이 I는 1에서 P까지고요. P 빼기 1까지고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I는 어떻게 되죠? 1부터 뭐가 되죠? 파이 오브 N까지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면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N을 나누게 되면 몫이 뭡니까? QI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I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의 조건들이 있을 텐데 나머지 조건들은 0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N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들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크겠죠. 1보다 작거나 크겠죠. 1보다 작거나 크고 그 다음에 n보다 작겠죠. 0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RI들이 뭐냐면 여기서 디스팅트예요. 나머지들이 다 디스팅트예요. 저 버피를 읽었을 때 다 다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I들이 페르마 소중리 때도 뭐냐면 이제 다 디스팅트야. 서로 다 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여기서 R1, 그다음 R2, RP-1이 뭐냐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냐면 뭐와 같은 1, 2,
p-1을 재배열해 놓은 거였거든요. 집합적으로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머지 Ri들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Ri들이 뭐냐면 Ri들이 P랑 서로소였습니다. 서로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Ri들이 뭐냐면 N과 서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Ri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A, AI 빼기 뭐냐면 Q의 I, N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과의 GCD를 구하는 건데 N과의 GCD를 구할 때는 이 GCD의 배수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하고 AI하고 N의 GCD잖아요. 근데 얘는 잘 아시다시피 A는 뭡니까? 미치기 때문에 N과 서로소고 이 AI들은 뭡니까? 우리가 집합 S를 구성할 때 조건이 뭐냐면 N과 서로소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A하고 N이 서로소고 AI하고 N이 서로소는 그러므로 어떻게 되면 서로소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배주 보조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거든요. A하고 N이 서로소고요. 그 다음에 AI하고 N도 서로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A하고 AI도 서로소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페르마 소정리처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나머지도 있잖아요. R1, R2, 나머지 몇 개 있냐면 R 파이 N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들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작거나 크고 N보다 작거든요. 같거나. 근데 주어진 N과 서로소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다름 아닌 뭐가 되느냐 하면 A의 1, A의 2, A의 파이의 N의 뭡니까? 얘들은 뭐냐면 1에서 N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N과 서로소인 원소들을 우리가 번호표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뭡니까? 원소의 개수가 파이 오브 N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 집합도 파이 오브 N이거든. 따라서 뭐냐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분 집합이 아니라 상등입니다. 같은 집합입니다. 마찬가지로 페르마 소정리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부분 집합을 보였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큰 집합과 부분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페르마 소정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R1부터 RP 빼기 1을 우리가 곱하잖아요. 그죠? 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사실은 뭐죠? 1에서 P-1 팩토리얼 P-1 팩토리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R1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A를 곱해 A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R2는 2A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P-1의 A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드 취하게 되면 같은 값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A를 우리가 P-1번 이제 테이크아웃 할 수 있고 근데 남는 게 뭐냐면 P-1 팩토리얼이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P-1 팩토리얼 소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A의 P-1이 1과 합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법피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페르마 소정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R1부터 R 파이의 N까지 있는 원수를 다 곱하는 것이죠.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가 쓰겠습니다.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R1, R2, R 파이 N을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1, A의 2, A의 뭡니까? 파이 N을 재배열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마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등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얘는 어디서 오죠? A에다가 A1을 곱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A에다가 A1을 곱한 거고요. 얘는 A에다가 A2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A에다가 A의 파이 N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몇 번 곱해져? A의 파이 오브 N을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1, A의 2, 그 다음에 A의 파이의 N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약 익률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보게 되면 얘가 A의 1부터 A의 파이 N의 곱이잖아요. 그죠? 곱이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서 보게 되면 A의 1에서 A의 파이 N의 곱이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공통인수잖아요. 그죠? 공통인수인데 이 AI들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하고 서로소잖아요. 서로소. 그죠?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곱도 뭐냐면 곱도 A1부터 A의 파이 N이 뭐냐면 N하고 서로소예요. 따라서 소곱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A1부터 A의 파이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하 익류력의 모든 원소의 곱이 서로니까 같으니까 소구가 되는 거죠. 서로 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소구하게 되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면 A의 파이 오브 N은 뭐가 되느냐 하면 1이 남겠죠. 마드 N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페르마 소정리를 우리가 오일러 정리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페르마 소정리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거의 자세하게 다 드렸는데 물론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증명도 이제 쉽거든요. 그래서 페르마 소정리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오일러 정리형을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리그러스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